최근에 르노 사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르노 위주로 이야기 전개가 많았다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이대로 가면 현대차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내 기업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국산차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대부분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잘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말고도 다른 브랜드가 세 곳이나 있는데 이 와중에 90% 넘게 가지고 간다는 건 굉장히 드물면서 기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대부분이 현대기아차 말고 나머지 브랜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유독 현대기아차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애착을 느끼는 이유가 있는 거고 조금 괜찮은 신차가 나왔다 하면 열광하고 최근 르노 사태를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점유율이 치우쳐져 있는 게 소비자들한테 왜 좋지 않은 거고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왜 현대기아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현대기아차는 사실 논평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니 여기는 자체적인 문제점만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논평 주제도 대부분 그런 주제 위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 좀 다릅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KGM은 회사 규모상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요. 르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해야 하고 쉐보레는 판매 점유율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싶은 건지 가늠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다른 브랜드들은 힘든데 이 상황에서 굳이 쓴소리를 해야 하냐고 너무 책망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미 이 정도 점유율이면 비평의 한계를 넘었고 르노 사태도 할 말은 더 많지만 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비평을 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점유율은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기아차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동안 다른 브랜드들은 성장하기 힘든 이유, 심지어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리스 케이지를 분명하게 밀어주기 힘든 이유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브랜드별 점유율이 이렇습니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다 합쳐서 현대차 그룹은 점유율이 92.6%에 달합니다. 나머지 브랜드 셋이서 겨우 7.4%를 나눠 먹고 있다는 거죠. 그 비싸다는 제네시스, 한때는 V 상징이었던 그랜저보다도 비싼 제네시스가 리셀 케이지를 다 합쳐도 더 많이 팔리는 중입니다. 세 브랜드를 다 합쳐도 제네시스보다 판매량이 안 나온다니 사실 판매량만 보면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 현상이 지난 몇 년간 유지되어 왔고 이 와중에 현대기아차는 또 신차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으니 현대차 그룹과 현대차 그룹 외의 브랜드는 간격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이 사태의 발단은 브랜드별로 공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내지는 해외에 있는 본사와 모회사가 하락세의 발단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IMF와 그 당시 정부 명령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고요. 대부분의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즈민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부재니 온갖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리셀 케이지를 비판하지만 왜 그 비판을 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냥 가십거리로 여기고 넘길 뿐입니다. KGM은 쌍용차 시절에 모 회사인 상하이차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술도 빼가고 그러한 것들이 쌍용차 사태까지 이어졌고 그 뒤에 인도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도 역시나 모 회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아닌 인도 시장 위주로 신차를 만들게 했고 그 결과가 티볼리 대중소였다는 겁니다. 쉐보레는 한국GM 군산 공장 사태부터가 본격적인 발단이라고 볼 수 있죠.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당장은 살려주긴 했으나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군산 공장이 잘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말리부, 올란도, 크루즈 이런 차들이 모두 잘 나갔었고 국산차 브랜드 점유율 11%를 차지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공장 폐쇄 이후로 하락세를 걷고 있고 최근 콜로라도 가격 정책을 봐도 알 수 있듯 대중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는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는 중입니다.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닛산차 베이스로 들여오다가 프랑스 르노차 베이스로 차를 출시하면서부터 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골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신차 하나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화장을 조금 고치는 수준으로 판매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카를로스 곤 회장이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구속당하던 지난 2019년에 한국 르노는 굉장히 많은 일을 겪습니다. 닛산 위탁 생산이 종료되면서 부산 공장 생산량이 25%나 줄어들고 노사 임단협 합의안 찬반 투표도 처음엔 부결되고 희망 퇴직을 접수받고 시간당 생산량을 줄여버립니다. 그나마 생산되던 트위즈 같은 차들도 그 뒤로는 생산을 안 하고 신차가 없으니 판매량과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죠. 사실 브랜드별로 파고들면 이거보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브랜드마다 따로 다른 영상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산업보다 역사
역사 중심 이야기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서 일일이 비평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굳이 역사 문제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방금 이야기한 배경 지식과 상황 파악만 충분히 되어 있어도 현재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문제보단 각 브랜드의 현 상황에 대해 아는 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GM은 액티언 출시로 큰 반등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들 입장에선 문제점이 진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그나마 괜찮지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나중에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르노코리아는 손가락 사태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지리차의 생산 기지가 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 확실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고, 이 해명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일각에선 계속해서 중국차와 관련 지어 비판을 할 겁니다. 가격 정책은 차라리 옵션이 조금 빠진 하위 트림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표시 가격이 낮아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쉐보레는 이크로스 풀체인지와 전기 모델을 통해 판매량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전략을 기대할 수 있는 차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크로스 풀체인지 모델의 현지 가격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비쌀 뿐 아니라 콜로라도 신형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가격을 구형 모델 대비 2천만 원이나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건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명분이고요. 사실상 르노코리아보다 상황 자체는 더한 게 앞으로 나올 신차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KGM은 그래도 국내 기업인 KG그룹이 인수한 뒤로 브랜드 자체는 완전히 국내 브랜드가 됐는데 여론상 해결해야 할 과제가 꽤 많습니다. 신차 출시 계획도 좋지만 이제는 슬슬 기술 자사화에 대한 계획도 나와줘야 할 것 같고요. 비아디아의 기술 공유는 말 그대로 협업이지 비아디의 국내 진출이라던가 앞으로도 중국 기술에 의존할 건 아니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르노 여론 때문에 반사 이익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사 이익이 식으면 KGM도 당연히 비판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는 외국 자본 유치 기업인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명분과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을 위해 지원해 주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이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성심당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대전 역사 매장으로 이득을 본 게 누군가요? 성심당인가요? 코레일인가요? 매장이 기차역에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오른 거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전 역사 2층은 입점 업체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코레일이 제공한 기차역 입점 덕분에 성심당이 성공한 건 아니란 거죠. 그냥 성심당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 거고, 이 덕에 대전 역사 유동 인구가 늘고 평균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다른 입점 업체 매출도 늘어나고 코레일 임대료 수입도 증가했고, 이 대가로 성심당이 받아간 건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흔히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자동차 산업도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심당이라서 장사가 잘 됐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소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수요도 올리려면 결국은 르세 KG가 잘해서 제품 경쟁력부터 갖춰야 한다는 거죠. 크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르세 KG가 외부 효과를 일으켜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부흥하고 신차 출시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자동차 소비도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이게 흔히 말하는 경제 순환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요구까지 할 수 있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준다거나, 친환경차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늘려준다거나,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쓰면 이 역시 정부 차원의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 전체가 부흥하면 한국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좋은 나라야, 이런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테슬라나 BMW 같이 국내 판매량이 많은 회사들, 특히 BMW 같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들은 한국 투자를 늘리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르노와 쉐보레 같은 외국 자본 유치 기업이 판매량 상승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딱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면 그만큼 이득이 있다는 게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글쎄요. 차라리 이 기업들 입장에선 요즘 뜨고 있는 멕시코에 공장을 짓거나 기존 멕시코 공장의 라인을 늘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확실하게 밀어줘서 정부 차원에서 산업 발전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이 기업들의 의지가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판매량 숫자도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서 결국은 돌고 돌아 현대기아차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미 한국GM은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좀 더 확실하게 약속을 내걸고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이 투입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6, 7년 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자동차 기업들이
반등의 기회도 못 잡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양쪽 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좀 명분 삼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두고 이 기업들과 미래 사업과 지역 특화 사업을 계획해 나가는 거고, 이게 가장 현실적이긴 하죠. 그냥 철저하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 자동차 공장들을 활용해서 좋은 외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유동 인구가 적은 골목도 보면 어느 식당 하나가 방송에서 솔루션을 받고 입소문도 나고 그 덕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가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게도 들르고 하면서 그 골목 자체가 살아난단 말이죠. 우리나라를 위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자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당장 토요타도 보세요. 아키오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내가 일본 탈출을 생각하는 상황은 정말 위험하다. 자동차 제조사가 일본을 떠나면 큰일 난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욕이 안 생긴다. 토요타 주장대로면 일본 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 부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진심이라면서 이 브랜드들하고 지역경제 사업을 진심으로 추진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르노나 쉐보레가 한국 시장과 생산 기지의 진심이라면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생산 물량 배정도 늘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이 성장해서 현대차 그룹 점유율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브랜드들만 봤을 때는 르세케이지가 못해서 그렇다 라는 말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이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봤을 때는 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 넓게 보면 현대차한테도 당연히 필요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현대차한테도 절대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들이 나서는 것도 아니라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파워가 막강해져서 중국 기업 진출 정도는 견제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